네, 이어서 오늘도 누구보다 영주 잘알 영주 박사 김수종 기자와 함께 영주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영주 토파보기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지난주에 또 봉현 산림치유원에 네. 걸어봤는데 산림치유원에 단풍이 들기 시작해요. 오, 단풍이요. 네, 들기 시작해서 아마 이번 10월 말 11월 초쯤 되면 아마 산림치유원 단풍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관광지로서는 네. 다시 한번 또 추천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이제 이 단풍철 되면 우리 영주에도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안 그래도 오늘 뭐 제가 돋보기에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김수종 기자가 전할 내용에도 영주시 2024 SRT 어워드 대상에서 우리 영주시가 상을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그 네. SRT라는 거 하는 게 이제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열차잖아요. 네네. 열차에 매거진 잡지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KTX 매거진처럼 SRT도 매거진이 있는데 SRT 매거진에서 매년 이제 관광지로서 여러 곳을 선정하는데 올해도 2년 전이죠. 22년도에 하고 24년도 올해 두 번째 또 SRT 매거진 영주가 최고의 관광지라고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주라는 것이 21세기는 사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영주가 이런 뱃살 타고 와서 영주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잘 되고 있고 또 관광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또 이번 가을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가을에 이제 부석사, 아까 말한 소서원뿐만 아니라 영주에 있는 영주호 등에서 영주의 관광할 곳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네. 안정적으로 관광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좀 해석하면 될 것이라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석사 그 은행 네, 은행나무도 아마 정말 10월 너무 말 11월 아름답죠. 초쯤 되면 아마 피크 될 거라고 생각해도 저도 아마 지금 예정은 31일쯤에 소서원 갔다가 부석사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 네, 이맘때가 특히 이제 영주 관광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사 기준이나 선정 방식은 어떻게 그래서 뭐 되나요? 이제 지난 9월 한 달 동안 SRT를 잡지를 배치해놓고 이런 독자들 12,000명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또 기타 뭐 여행 작가라 여행 기자들에 대한 전문가 평가, 그다음 에디터 평점, 그다음 관광객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 통해서 정말 지역이 얼마나 열심히 그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고 또 영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석사, 뭐 무선마을, 소서원 등 주요 거점 관광지들이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영주가 관광산업으로서 노력하는 측면이 아마 좀 이렇게 잘 표현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평점받고 또 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KTX 매거진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 SRT 매거진도 독자분들이 많으실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잡지인가요? 네, 그러니까 SRT 매거진도 발행 부수로 한 4만 5천 부 정도 하니까 국내에 지금 아마 일반 월간지로 보자면 여행 스케치라고 하는 또 단독 잡지가 한 5만 부 찍거든요. 굉장히 네. 많이 많이 찍고 KTX 매거진과 SRT 매거진이 한 4만 부 정도 찍으니까 굉장히 발행 부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지방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기차를 타면 늘 자리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기차 탈 때마다 속속이 보는데 간혹 영주가 나오면 저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맞아요. 반갑죠. 네. 그만큼 이제 영주라는 데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선정된 영월, 목포, 태백 등이 사실은 관광지로 요즘에 뜨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아마 올해 하반기 영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주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네. 이제 하반기 관광지에 있는 여러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 좀 준비를 더 하시라는 의미를 줄 거고 아마 가을 여행, 겨울 여행을 영주로 오겠다는 사람들도 목표도 아마 새롭게 계획도 세울 거라 생각하니까 준비들 많이 하시고 저도 또 관광 홍보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반가운 소식이었고 우리 두 번째 소식도 보니까 영주시와 한전 영주지사가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협약식을 가졌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1인 가구들의 문제들이 뭐냐면은 가족들이 없다는 얘기고 가족이 있더라도 뭐 멀리 있거나 혹은 뭐 금세 살펴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군대에 남자친구 가면 애인한테 편지를 매일 보내면 군대 제대할 때 되면 우편 배달하고 애인이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사람은 가까이서 자주 보지 않으면 이제 건강이나 안부를 챙기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사실 우편 배달부, 택배원 혹은 신문 배달
뭐 한전의 그 검침원, 가스 검침원 이런 분들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오기 때문에 특히 우체부나 택배원들은 매일 오지 않습니까? 매일 자주 오기 때문에 이제 체크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또 비대면 서비스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이걸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KT하고 한전에서 보면 AI 기능 가진 지니 같은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걸 집에 설치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집에서 물을 좀 적게 쓰네 혹은 전기를 적게 쓰네 전화를 뭐 적게 쓰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중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AI 기능의 장비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혹은 전기 양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주 이런 희박식을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있는 독거 노인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점점 뭐 독거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더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어떤 성과나 어떤 의미가 생길 거라고 보세요? 이 서비스가. 시장님뿐만 아니라 한전의 지사장님도 뭐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역시 1인 가구 시대에 고독사 예방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1인 가구도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뭐 그런 것들을 함께 책임지고 또 이런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케어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주시가 뭐 그런 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체크함으로써 지역의 어르신 문제에 대해서 어르신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것을 표명하게 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긴 하지만 또 이거로 보자면 어르신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고서 이런 것이 좀 확대해서 더 많이 좀 됐으면 지금은 사실은 뭐 47가구 정도 작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크면 470가구 정도, 뭐 4,700가구 정도 해서 지역에 전부 다 혼자 사는 어른들에 대해서는 뭐 기본 케어가 가능할 정도의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소정 금액이죠. 한 달에 한 3, 4천 원 정도만 물면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뭐 예전에 뭐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노인 한 분을 돌보는데도 이제는 진짜 한 마을이 그렇죠. 필요해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들면서 우리 영주시에 또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과수 거점 산지 유통센터 분야에서 150억 원의 예산을 또 확보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주 지금 이제 영주 풍기 IC 옆에 봉현면에 과수 거점 산지 유통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사과가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사과가 많다 보니까 시군에 하나 정도는 있어요. 있는데 영주, 안동, 청송 정도는 다 있는데 김천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1,500억 예산을 받아서 또 유통센터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마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 중에 아마 최초로 2개가 들어오는 것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이게 사과의 전반적인 집화, 선별, 저장, 출하 기능을 가진 복합 기능에 쉽게 보자면 도매시장 같은 역할이에요. 역할인데 영주가 사과가 전국에 10한 4, 5% 정도 하거든요. 사과 생산량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화시설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규모래요. 그러니까 영주 사과 생산량의 한 7분의 1, 6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집화시설 하나 더 늘리는 거는 지역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1,500 예산 받아서 빨리 준비하면 아마 2년 안에 새로운 그런 APC가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과수 농가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1,50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예정은 이제 수능면 석결이라고 해서 수능면 사무소 아래쪽에다가 평수로 한 4,0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APC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사실은 사과 뭐 가수원을 하면 이런 거죠. 가수원을 하면 사람들은 가수원은 사과를 생산해서 지역의 도매상에 다 넘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과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빨리 수매가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또 가격을 비싸게 쳐주는 데다가 납품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영주의 사과가 아까 말처럼 1년에 7만 톤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수매를 못한다든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동이나
청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가격을 조금 더 준다든가 또 더 빨리 수매를 해주는 경우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용주사과라고 하는 브랜드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경북사과나 혹은 안동사과, 청송사과로 팔려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7만 톤의 사과 중에 영주 APC가 지금 하는 게 1만 2천 톤밖에 되지 않아요. 6분의 1 정도밖에 네.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역에 있는 작은 도매상들 있죠. 작은 도매상이라든가 혹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뭐 택배를 통해서 지인들한테 사과를 팔다 보니까 영주 사과가 있지만 영주 사과 브랜드로 팔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주에 또 다른 APC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물어보니까 지금 순흥면에 새로운 APC가 들어온다고 해도 한 1만 톤 정도밖에 네.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하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서도 저희가 두 번째로 생겼다고 그러니까 경상북도 시군 중에 한 곳이 있다가 두 개 되는 건 영주밖에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한 곳 더 생긴 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 곳이었지만 두 곳까지 늘었다는 건 아주 훌륭하고 기분 좋은 뉴스긴 합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7만 톤이 그러니까 7만 톤 중에 1만 톤을 하고 또 1만 톤이 되면 상시적으로 고용 인원이 한 5명, 10명 정도 정규직이 들어올 수 있고 특히 가을에 이제 사과 수매가 많을 때는 비정규직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고용 효과도 있는 거죠. 고용 효과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영주 사과라고 하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양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늘 영주에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풍기에 인삼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풍기에도 인삼 도매 시장이 없어요. 맞네요. 없어요. 없네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하고 강원 남부 지역에 임산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영주 같은 데도 임산물 도매 시장도 없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농업이 농사를 아무리 잘 돼도 요즘은 사실은 판매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주시는 지금 이제 사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매시장에서 두 군데를 마련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과 APC뿐만 아니라 인삼이라든가 그 임산물 이런 것들이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인삼 관련해서도 제가 뭐 영주시에다 물어봤더니만 지금 분기 인삼 농협이 있거든요. 인삼 네. 농협에서 산지 집화로 해서 가을 이렇게 지금 한 10월 11월에 추수기에만 산지 집화장만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수매해서 쉽게 보자면 수매해서 좀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금산 인삼 도매시장에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애설픈 얘기가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영주 인삼이 분기 인삼이 분기에서 제대로 도매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매에서 다른 곳에 가서 도매를 넘기는 꼴이 벌어지는 거죠. 사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과 7만 톤이 있었는데 7만 톤 중에 영주가 지금 1만 톤이고 추가로 1만 톤이니까 2만 톤밖에 수매를 못한다는 거는 영주사과가 영주사과로 팔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매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영주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시 차원에서 혹은 도 차원에서 영주의 사과나 인삼 같은 경우들은 도매시장을 만들어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APC 센터가 생겨서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생겨서 정말 영주 사과 혹은 분기 인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브랜드화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까 사과에 대한 도매시장, 인삼 도매시장, 임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뭐 이런 것들이 규모를 좀 더 크게 활성화해서 만들어내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150억 원 확보했다고 반가운 소식이긴 했는데 사과로서는 굉장히 네. 반가운 소식이고 의미가 있는 소식이긴 합니다만 맞아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 거죠. 맞네요. 네, 뭐 여기에 너무 이제 들떠서 좋아할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산적돼 있는 과제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주가 좋아.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또 영주 토파보기 김수종 기자와 함께 영주의 또 반가운 소식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들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